건강 쏙쏙 시간입니다. 앞서 보신 폭염과 열대야의 증가세가 피부로 와닿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더위가 극심한 여름철, 건강을 위협하는 온열 질환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엔 온열 질환이 왜 위험한지,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전국적으로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근 5년 통계를 보면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으면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늘고 실제 기온이 35도 이상이면 하루 평균 5건 이상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름철 온열 질환,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온열 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돼 발생하는 급성 질환입니다. 과도한 땀 배출로 몸에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면 어지럼증과 피로감, 두통, 메스꺼움과 구토가 동반되는 열탈진이 나타납니다. 전해질 손실이 심해지면 근육 경련과 열경련이 발생하며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의식이 혼미해지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험해지는 열사병으로 진행되는데요. 열사병은 치사율이 높아 온열 질환 가운데 가장 위험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3,700여 명, 한 해 전보다 31.4%가 늘었습니다. 전북에서는 227명이 발생했는데 한 해 전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열 질환자 셋 중 1명은 65살 이상 노인인데요. 신고된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 34명 가운데 60대 이상이 23명으로 67.6%를 차지하면서 고령층이 온열 질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탈수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한 때문인데 영유아나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 질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사광선이 없더라도 덥고 습한 곳에서는 탈수 증세가 오면서 열사병에 걸릴 수 있는데요. 올여름도 폭염과 무더위가 길게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물과 그늘, 충분한 휴식 등 예방 수칙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응급 전문의인 전북대병원 응급의료센터 김소은 센터장과 함께 온열 질환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올여름 온열 질환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네. 특히나 비가 왔다가 그치고 나면 그 기세가 더 심한 것 같은데 네. 온열 질환이 우리 몸에 좀 심각한 질환이라고요? 네. 장마가 지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온열 질환의 위험도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이 온열 질환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라는 점인데요. 네. 특히 열사병의 경우에는 체온이 약 40도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의식이 떨어지고 우리 몸의 주요 장기인 뇌나 심장 또는 콩팥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매우 위험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폭염에 반일하는 어르신들이나 혹은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잖아요. 네. 이런 온열 질환에 좀 특히나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을까요? 네, 폭염 속에서 야외에 장시간 일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나 또는 야외 작업자들 또는 용광로처럼 뜨거운 물건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요. 네. 노인이나 소아,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 신장질환, 심장질환 등을 만성적으로 앓고 계시는 분들도 역시 위험할 수 있는데요. 노인의 경우에는 땀 배출이 많이 저하되어 있고 또 혈관 확장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도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갈증을 느꼈을 때 음료수를 섭취하는 갈증을 느끼는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의 경우에는 또 좀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역시 증상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을 빠르게 캐치해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기 증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무서운 점이라고 꼽아주셨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고온에 노출됐을 때 몸에서 보내는 신호가 있다면 뭘까요? 좀 빨리 알아차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대표적으로 이런 고온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쓰러질 것처럼 어지럽거나 또는 눈앞이 깜깜해진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구역감이 든다거나 두통 등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팔이나 다리에 근육 경련이 동반되기도 하고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면서 땀이 과도하게 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와는 반대로 땀이 전혀 나지 않으면서 피부가 건조하고 빨갛게 달아오르기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네, 체온이 매우 높고 맥박수가 매우 빨라지면서 의식이 혼미해지고 이렇게 불렀을 때 잘 반응하지 않으면서 구역이나 구토가 동반되는 경우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시고 119에 빠르게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119에 신고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환자는 즉시 서늘하고 이렇게 차가운 환경으로 이동을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증상보다는 단순히 울고 보채거나 또는 잘 먹지 않으려고 하고 처지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계시는 보호자분들은 좀 이런 증상에 조금 더 예민하게 관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온열 질환은 특히나 발빠른 대처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앞에서도 살짝 설명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응급 대처를 하면 좋을지 소개를 해주시고 또 혹시나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도 있으면 함께 알려주시죠. 네. 환자의 증상이 심하다면 가장 먼저 119에 신고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환자는 즉시 이제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요. 실내 환경이나 에어컨이 가동되는 환경으로 옮기시는 게 필요합니다. 젖은 수건이나 그 분무기 등을 이용해서 사타구니나 겨드랑이, 목 뒤쪽에 충분하게 수분을 분무기로 분사를 해주시고요. 이후에는 선풍기나 부채를 이용해서 이 수분을 증발을 하면서 체온을 좀 떨어뜨려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식이 있고 환자가 명확하게 삼킬 수 있다면 이온 음료나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다만 여기서 절대 유의하셔야 할 내용은 환자가 의식이 없고 잘 삼키지 못할 경우에 일부러 물이나 이온 음료를 먹이게 되면 환자가 이 음식물을 흡입하게 되면서 흡인성 폐렴이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절대 먹이시면 안 됩니다. 또한 환자의 체온이 높다고 얼음물에 담그시거나 또는 욕조에 차가운 물을 담가서 환자를 담그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알려드립니다. 네. 특히나 뭐 질병이라는 게 예방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대처보다는. 네. 뉴스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힘들어 하실 텐데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건강관리법 알려주시죠. 네,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건 수분 섭취인데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주기적으로 수분 섭취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갈증은 해결할 수 있지만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나 또는 알코올 음료수 같은 것들은 야외 활동을 하실 때 삼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가장 무더운 시간이 12시나 오후 3, 4시까지는 좀 야외 활동을 최대한 이제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야외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양산이나 모자 등을 꼭 착용하시고요. 의복은 가볍고 또 밝은 색깔의 옷을 입어서 체온을 잘 발산할 수 있는 의복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요즘 매일 폭염특보나 경보가 울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폭염특보나 경보가 울리는 날에는 이런 알람 등을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서 노인이나 만성질환 환자들, 유소아를 동반한 보호자분들은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셔서 열사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여름 나려면 말씀해 주신 내용 잘 기억해야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